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우리 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미니 꼬주입니다. 꼬주 오셨고,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다랑어 오셨습니다. 저는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네, 받으세요. 이제 새해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밝았죠? 돌이킬 수 없었죠, 돌이킬 수 이제. 없습니다. 두 번째 새해까지 지났으니까 우리의 세컨 찬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마디 딱 던져주시면 누구? 네, 저는 등산 미미의 등산. 네, 저는 이제 2022년이 됐지만 작년 한 해에 새로 시도해서 1년 내내 좀 지속해서 저한테 보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산을 좀 가까이 하게 됐고 일주일산을 목표로 한 주에 산 하나씩 가는 걸 목표로 좀 그래서 잘했던 게 뒷산 아니고 뒷산 아니고. 일주일산. 아. 일주 뒷산이 아니라 일주 일산. 일산을 그래서 목표로. 52개를 정복. 그렇지만 이제 그건 목표고 그렇다고 52개 산을 다 매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비도 오고 비 오면 저 안 가거든요. 약 20개. 약 30개 정도 다녔으니까. 이야. 네. 대단. 네. 이야, 다리 근육이 뭐 어떻게 됐을까? 변형됐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만 30개지만 뭐 전국의 이름 높은 국립공원이나 그런 데를 다 다닌 건 아니고 초기에는 제가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제가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200m나 300m 정도 되는 뭐 아차산이랄지 아차산. 용마산이랄지 이런 낮은 산부터 차근차근 올라갔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서 조금 뭐 국립공원이나 한 1000m 이상 고지도 가봤지만 초반부는 좀 야트막한 산들을 가봤기 때문에 그 30개 중에 한 절반은 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뭐 그런 거였다. 200m면은 200m로 딱 떠오르면 저게 왕복 얼마라고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는 계산이 되죠. 이제 1시간인 거죠. 200m는 1시간, 왕복 1시간. 왕복 1시간 정도 1000m면 되는 거죠. 1000m면 이제 왕복 산 6시간. 등산로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개 한 대여섯 시간 잡아야 되죠. 네. 그렇지. 그렇겠죠. 예. 등산이 또 그런 의미가 있나요? 예, 재밌더라고요. 예. 주말마다 가는 게 약간 여행 우와. 뭐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뭐 어디를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데 산에 가는 것이 한 번씩 여행 가는 느낌도 들고. 등산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때 그 생각을 하거든. 앞으로 매주 와야지. 오 맞아요. 그리고 2년 만에 한번 다시 가고 3년 만에 다시 한번 가고 또 매주 와야지. 이러는 게 등산이에요. 내려올 때 후회하지 않잖아. 그렇죠. 예. 내려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 그렇군요. 또 어디? 저 꼬전 어떻게 지냈습니까? 전 진짜 별다른 근황이 그냥 계속 코로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도 이제 짜내자면 저도 이제 필라테스를 시작했거든요. 한 6개월 요가를 하다가 요가 이제 끝날 때쯤이 돼서 동네에 이제 필라테스 좀 싸게 회원권을 팔길래 했는데 그 약간 닭가슴살 찢을 때 결 따라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그렇게 결 따라 찢어지는 느낌? 아하. 그래서 요가 내가 때는 못 느꼈던 거야? 요가 때는 또 다르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복근 코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복근이 막 살 결 따라 근육이 찢어지는. 찢으면서 더 세분화되면서. 네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나를 고문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니 근데 필라테스랑 요가랑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호흡이 달라요. 호흡? 요가는 내뱉으면서 이완을 하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는 내뱉을 때 힘을 써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나 그만 처음에는. 처음 듣네 네. 그런 구분. 근데 또 이게 제가 좀 야매일 수도 있어요. 듣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때? 어쨌든 제가 느낀 바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호흡이 중요하구나. 요가는 어쨌든 명상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되게 이게 좀 철학적인 운동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필라테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진짜 말 너무- 그대로 운동이군 운동. 네 고통받다가 끝나요. 자청해서 고문받는데. 네네. 두 사람 다 어떤 고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네요, 그죠? 재밌어요, 굳이 그래도. 불편하게 올라갔다가 또 나올 때 기분 좋잖아. 맞아요. 오길 너무- 잘했다. 아니 등산도 보람이 있습니다. 정상에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올라갈 때는 좀 막막한 느낌이 있는데 내려올 때 좋은 거, 나올 때 좋잖아. 전 나올 때는 안 좋아요. 갈 때는 그래도 그래도 운동 가니까 괜찮아요. 나올 나올 때 때는 왜? 거의 기어서 나오거든요. 네 발로. 그게 적응이 계속 안 돼? 계속 그렇게 아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번 나갔어. 아니 한 번 갔다 와서 호흡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불안한 줄 알았어, 진짜. 오늘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 왜 녹음 꼬전지 알 것 한다고. 같아. 꼬져. 뭐야 한 번 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꼬저가 왜 꼬저인지 오늘 정확히 알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키워드가 없었는데 그냥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뭘로 즐거움을 삼았나 했더니 저는 싱어게인 2. 오. 네, 그래서 듣기로 노래 듣기. 노래 듣기 그
보는 거 엊그제는 이제 본방 사수를 못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재택도 이제 며칠 하긴 하지만 이제 월요일 힘들게 출근하고 또 그 힘든 월요일 하루를 딱 지내고 나서 퇴근하고 나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아 집에 가서 싱 어게인 2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기분 좋고 약간 그 예배 대체물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나를 찬양 물론 같아요? 주일과 뭐 일요일과 예배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그 순간에 이제 쉬면서 릴렉스하면서 리프레시하고 그 순간을 되게 기다리는 옛날 어른들은 가요 무대를 볼 때 그러시던 것 같은데 전국 노래자랑이나 뭐 그렇게 됐어요?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전부터 그랬습니까? 그냥 거기 나와서 이제 자기 개성 있게 거기는 주로 생각해 보니까 뭐 팝송이나 그런 거 안 부르고 오페라나 이런 거 안 부르고 국내 가요를 다시 부르는데 너무 개성 있게 너무 잘 불러요. 물론 리메이크라 그러나 하여튼 네, 우리가 아는 그런 익히 아는 식으로. 선율을 네, 어떻게 네. 소화하는가를 보는 게 재미가. 네. 그래서 그냥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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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많은데 해마다 너무 감탄을 많아요. 하게 되고 맞아요.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감탄하는데 또 여전히 좋고 개성 있고 맞아. 다르고 내 그래서 생각에는 아마추어라기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프로들이죠 말하자면. 여기는 그래요. 네네. 맞아 무명의 프로들. 한 번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예능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미 씬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드라마 OST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 OST로 불렀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지.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뭐 앨범 낸 사람도 나오고 아니면 진짜 신인도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 싱어게인 원에서 그 여보세요 했던 그런 친구들 거기 누구 없어 불렀던 젊은 애 있잖아. 네네. 젊은 친구. 이무진. 그게 원이잖아. 투. 네네네. 원하고 투가 뭐가 달라? 뭐 급이 올라갔어요? 같은데 저는 2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물론 뭐 제가 싱어게인 1도 열심히 봤고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2에 또 여전히 이렇게 막 숨겨지고 이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런 것들 그냥 보면 행복해요. 그냥 맞아, 이렇게 그 사람들 재능이 발휘되는 거를 내가 잘 감상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좀 쫙 풀리고 편안하게 잠에 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부터 또 일을 시작해요. 옛날에는 예. 콘서트를 보면서 일요일 날 저녁에 행복감에 젖어서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행복하지 않았구나. 끝나면은 괴로워하는 맞아. 월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되는구나. 네. 이건 또 그런 게 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뭘 했나? 저는 아마 복팟 그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색이 바뀌었을걸요? 왜냐하면 공간이 바뀌었거든. 공간이 바뀌어가지고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왔고 그전엔 약간 작은 헌책방 같은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 느낌은 아니죠. 네. 사무실 같은 느낌으로. 이게 훨씬 보여드릴 밝고 수- 좋아졌어요.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쉬운데 이렇게 널찍하고 네. 뭐 밝고. 책들도 적정히 네. 있고 또 빈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참 좋아. 저기 저기 느낌에서. 행잉체어 그네 맞아. 그네 같은 것도 있고 참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좋은 거. 네, 새 시대의 새복연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뭔가 울리는 소리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거 하느라고 한 뭐 6개월 넘게 걸렸죠. 이 공간으로 이주하는 과정 자체가.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복연으로 오는 게 2주가 저한테 또 키워드죠. 뭐 지난번에도 아마 여러 복팟에서 그 말 했을 것 같아요. 계속 2주가 문제였고 또 와보니까 이게 단열이 안 되는 곳이어가지고 뭐 석양이 보여서 좋았는데 가을에는 막상 한겨울에 근무하다 보니 그냥 이 공간이 그냥 바깥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난방에 갑자기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뽁뽁이를 그냥 모든 창에다 붙였죠. 근데 창의 개수가 통창이라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한 20개 되나? 유리창 그 단위가 20개 넘는 거를 그냥 뽁뽁이 다 사다가 일일이 붙이는 것까지 하면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제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택해봤습니다. 와. 거꾸로 있는 세계사는 지금 우리 여기 출연하신 4명 중에 3명은 아마 학생 때, 대학생 때 보지 않았을까. 필독서 중에 필독서였죠. 네, 필독서여가지고 1학년 때 네. 필독서. 진짜? 이거랑 한 번 더 있었는데. 유시민의 거꾸로 있는 거꾸사, 바보사. 난 그거 말고 다현사, 다현사. 다시 보는 한국 현대사, 그 전태일 열사. 전태일 평전. 전태일 평전 그거 한 번 네. 읽어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386 내지는 이제 8, 90년대 어간에 민주화 시즌에 있었던 사람들은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서로 뭐 북클럽을 하면서 그때 북클럽이라고 그랬지. 하여튼 무슨
그거라 그래서 커리가 있었고 커리라는 말을 학과 썼어요. 뭐였죠? 그 과별로. 학회에 과별로 학회가 있어요. 커리가 쫙 있고 그거를 들어가면 읽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막.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지금 학생들은 이제 대학에 건물도 못 들어가고 있겠지만 그러게요. 20학번들, 2학번들은 그 옛날 친구들은 들어가면 학과 안에서 학회들이 조직이 돼 있어서 선배들이 애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뭐 소그룹에서 근데 가르치고. 이게 거꾸로 읽는 세계사나 전대일평전이 꼭 1번, 2번이라서 이건 다 읽은 거야. 그거 하면서 이제 아예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떠나고. 그렇지. 이걸 통해서 어. 나는 이제 운동권이 되냐 마냐. 그리고 책들이 좀 이제 어려워지니까 에이 그냥 그다음은 그러는데. 경제사거든. 막스 어. 경제사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읽지. 현대사랑 세계사랑 그다음에 경제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선배들이 보면서 아 얘 운동 좀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시위에 끌고 나가서 이제 몸으로 체득하게 한 다음에 그 운동이 필라테스가 아니고 소위 학생 운동, 세상 변혁을 위한 학생 운동에 끌고 나가는 애들을 선별하는 과정에 그 학회가 알고 보면 1학년 때 아주 재밌게 하죠. 2학년 선배들이. 우리가 아무튼 사실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옷장님하고 저 제 세대랑은 다랑어의 세대랑은 약간 좀 차이가 다르죠. 나네요. 한 5년 차이 나죠. 네네. 5년. 네. 그때는 어땠는데? 우리 그때 선별하는 과정에 그게. 기본적으로는 같았어요. 기본적으로 같은데 이제 뭐 나가서 현장에서 이제 뭐 쇠파이프를 들거나 이제 뭐 가투를 할 그런 기회는 그때보다 없죠. 훨씬 줄었죠. 완화됐으니까 민주화 있긴 문제가. 있었는데 훨씬 줄었고 그러니까 소수구만이 이제 그런 거리로 나선 사람은 소수였죠 훨씬. 그렇죠. 네. 또 저희 윗세대는 이게 책 출판되기 전에 이제 어설픈 그런 편집물들로 캄캄한 데서 비밀리에 가르치는 거였는데 저는 또 양성화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걸 읽고 심지어는 김일성 평전 그게 공개적으로 출판이 됐어 한동안 금서가 되기 직전에 직접 그만큼 사회가 민주화되는 순간이 오니까 다 풀린 거야. 그 순간이 있었고 그 어간에서 굉장히 불온한 서적인 거죠. 그 정도 이 정도면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당시 학생 운동가가 이제 뭔가 수배 내지는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되는 어느 시점에 자기 자취방에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번 이렇게 투고를 해본다 하면서 역사에 가장 현대사에 제일 중요한 게 몇 개가 있을까 해서 한 14개 정도로 꼽아가지고 책을 쓴 게 거꾸로 읽는 세계사였는데 이게 공전의 히트죠. 공전의 히트. 그 당시에 세계사라는 거 하면 자고로 역사 교수들이 빡빡하게 그냥 재미도 없는 얘기를 그냥 잔뜩 써놓는 게 세계사인데 그나마 이제 그 네루의 그렇죠. 세계사 편력이라고 맞아요. 세계사 편력. 네. 자기 딸한테 이제 가르쳐주는 편지 형식의 책이 이제 그나마 세계사였는데 그건 이제 옛날부터 아주 옛날 세계사부터 했는데 이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현대사, 현대 세계사, 현대사 중에 아주 중요한 장면들만 한 거였죠. 책 제목이 거꾸로 읽는 세계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88년에 발간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그냥 이제 뭐라 그래 절판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출간 요청이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인간관이 좀 바뀌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2021년에 88년에 만든 책이 2021년에 다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뭐 개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 말이 어떤 한 문장도 안 고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아 그래? 그러고 샀죠. 사서 비교를 해보니까 달라졌죠. 글도 좀 달라졌고 날이 서 있는 게 조금 부드러워졌고 좀 풍부해졌고 그다음 21세기의 어떤 정보 과학 혁명에 대한 그게 추가가 됐고 그래서 이게 다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 판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라는 말을 한 번도 이제 의심을 안 했었는데 왜 거꾸로일까? 네. 왜요? 뭐가 거꾸로일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분 이 표현을 보면 88년 판의 서문에 보면 이게 왜 거꾸로냐면 워낙 반공주의적으로 역사가 서술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나는 그 반공주의를 벗어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맹목적인 반공주의를 벗어나는 글 그리고 반공주의자들이 불온시하거나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끌어올리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거꾸로 읽는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책 표지는 이제 민트색이죠 이게 민트색으로 돼 있고 전면 개장 유시민 뭐 이미 이제 어느새 전 약간 신기한 게 요즘에 이 386이라든가 586으로 상징되는 과거 운동권 세대가 약간 노회화되었다 꼰대가 됐다 하면서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이나 그런 글들을 외면할 줄 알았는데
약간 예외인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유시민이에요. 오. 그것도 특이하죠. 아니 제 친구의 아버지가 유시민과 그 대학 동기셔가지고 친구 결혼식에 유시민이 온 거예요. 근데 신랑도 유시민이랑 사진 찍으러 가고 신부 대기실이 약간 텅 비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대요. 이분이랑 사진 찍으려고 그 하객들이. 정도로? 네. 그 왜 그럴까? 젊은 진짜 우리하고 그 친구들이, 얘기를 유시민은 왜 거기서 약간 비껴나 있을까? 일단 뭐 유튜브도 잘하고 계시고 이미 TV에서 그걸 했네. 그 뭐죠? 썰전을 맞아요. 아니, 썰전으로 복권이 된 것 같아요. 알뜰 신자. 알쓸 신자. 알쓸 그런데- 신작을 했었기 때문에 어. 그게 예능처럼 해가지고 좀 많이 인지도가 높아진 게 아닐까요? 그렇죠. 썰전을 통해서 기존 그 원래 우리가 이수진의 팬이었거든. 그 지금 한 40, 50대가. 근다가 이제 알쓸 신잡을 통해서 20, 30대도 저 사람 재밌고 많은 게 많으시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 그 전에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 완전 빨갱이 불온시 두목, 됐죠. 빨갱이 두목 막 이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 이제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성적인 측면이 있고 재밌는 자유주의자지 사람이 있고, 자유주의자. 네네. 네, 사실은 생각과는 좀 상식적이고. 다르구나. 현실적이죠. 그러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또 100분 토론의 진행자이기도 했어요. MBC에. 그렇죠. 은근히 대중적인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그 대중성을 갖고 있고 필자였다가 또 개혁당의 당수가 돼서 나왔다가 노무현 대통령 옆으로 갔다가 그리고 뭡니까? 정의당도 갔죠. 정의당 당원이 됐다가 심지어는 또 장관도 하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해서 뭐 국민연금을 설계를 다시 하질 않나. 종횡무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차기 대선 주자다. 네. 그 정도까지 꼽혀 지금도 있었죠. 가끔 나오긴 해요. 네, 그런. 그러다가 본인이 아예 몇 가지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난 더 이상 정치 평론을 하지 않겠다 그러고 뒤로 쫙 빠지죠. 빠지면서 알쓸 시점에 나온 거예요. 빠지면 문화인으로서. 근데 지금 다시 몸풀고 계시죠. 슬슬. 네, 그러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제 뭐 글쟁이죠. 타고난 글쟁이고 글이 그래도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뭐 1급의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본인도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지식 소매상이다. 그러니까 1차 자료를 보고 논문을 쓰는 1급 학자가 아니고 뭐 2차, 3차 자료를 비교하면서 자기 말로 풀어내는 어떤 1급의 소매상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1급의 학자들이랄까 그 전문가들은 또 약간 배관시합니다.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세계사를 쓰냐. 한국 현대사 전공자도 아닌데 뭐 나의 한국 현대사 이렇게 쓰고 또 경제로 독일에 가서 경제학 석사가 됐지만 박사가 아닌데 또 뭐 경제에 관한 언급 온갖 걸 다 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분이시죠. 이제 그분의 책 중에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다만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걸 한번 이 책에 나온 걸 소개를 하고 좀 마치고 싶었어요. 드레피스. 그 신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볼 때? 왜냐면 저도 옛날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 읽은 책들 중에 이제 한 권인데 지금 다시 들고 나와서 이제 되게 반가웠는데 뭘 읽었지 싶었는데 사실은 드레피스 이야기밖에 기억 안 나. 거기서 처음 봤던 것 같고. 그 기억이 떠오르는 기억 좀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기억이 나요? 드레피스 뭐 때? 유대인인데 유대인인데. 프랑스의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뭐 혐의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혐의로 몰렸는데 그 어떤 사람 그 누구죠?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에밀 졸라. 에밀 졸라가 이 사람이 그냥 뭐 유대인으로서 어떤 혐의를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매장되고 있었는데 에밀 졸라가 그걸 포착하고 이 사람이 이 그 일종의 마녀 사냥을 당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것들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해서 좀 어떤 그 결국 복권이 상징적인 어떤 아이콘으로 남게 된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또 도와주시니 고맙네요. 네. 같은 세대이신 우리 저 뭡니까 미미님 기억나요? 예, 저도 그 드레피스 사건이랑 뭐 용어 자체를 고등학교 때까지 세계사 수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생소했잖아. 예, 대학 와서 저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고 뭐 한 군인 장교가 위급 뭐 위관급 장교 뭐 그게 하위 장교인데 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대위에 그 정도로 온 사회나 또 저명한 저기 이렇게 지식인이 그 사람을 옹호하면서 단순히 무죄가 아니라 어떤 그것을 둘러싼 자기 변호 어떤 인권 뭐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했다는 것이 이제 뭐 하여튼 처음 알게 된 거죠. 거꾸사 첫 챕터를 통해서. 근데 그 첫 챕터가 그거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유시민이었다면 이 거꾸사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내 후배들이
학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세계에 대한 눈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중국 공산당. 그럼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세다. 그다음에 뭐 책 망했네. 책 망했어. 세계전에 히틀러가 나쁘다. 베트남이 미국을 이겼다. 이거를 먼저 앞세웠을 것 같아요. 베트남 사건 있지 않아요? 다 이 있어, 책에? 말고 다 있어. 다 있어, 이 다 안에. 있는데 네. 그것들을 앞세워서 애들을 좀 붉게 물들게 하거나 사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끌어당길 것 같은데 진짜 특이한 거 드레피스는 그런 일이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 오히려 드레피스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그 당시 나도 아니 사회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뭐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딱 폈는데 무슨 언론 자유가 어떻고 마녀 사냥이 어떻고 그런 느낌이 조금 딴 얘기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다시 유심히 읽어봤거든요. 찬찬히 읽어봤더니 너무 드레피스 사건이 인상적이고 오히려 온몸에 전율 같은 게 생기고 이거야말로 지금 시기에 복권돼야 될, 기억해야 될 사건이 딱 이거 하나겠다 싶어서 드레피스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꼬저 이거 드레피스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그래도 조금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교과서에. 그게 실력이 요즘 나오는구나, 세계사진이. 왜냐면 좋다, 그때 좋아. 배웠던 이 저 미미나 이 사람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네네 딱 그런 것 꼬저 같아요. 가르친 거야. 네네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기억해요, 드레피스? 사회가 진보를 하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교과서에서 안 배우셨다는 걸 듣고 진짜 또 세대가 교과서에 바뀌었구나. 나온다고, 세계사에? 네네. 그게 뭐 중심 사건 뭐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배우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고 뭐 이 정도는 배웠었거든요. 간략하게. 대충 어떻게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이미지가 있잖아. 뭐 근데 억울했다든지 뭔가 뭐 그 자코뱅 뭐 그런 거랑 상관 있나요? 자코벤? 그건 이제 프랑스 혁명 100년 그보다 100년 전 일이고. 그래요? 그러면 전혀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게 뭔가 그림이 생각이 나는 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욕조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림이 생각나거든요. 다른 시대야, 다른 시대. 딴 얘기다. 저 전혀 딴 얘기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프랑스기네. 프랑스 혁명 시절. 사회가 진전하긴 한 것 같은데 그 학습자들이 왜 저렇게 죄송해요. 아니 원래 모든 시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원래 모든 꽤 시대가 그렇지 됐어요. 뭐. 대학교 때 배우든지 초등학교 때 배웠어야 되나. 이게 오히려 세계사로 들어가면 상식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외면되는 상황이 돼버렸구나.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번에 읽으시면서 뭐가 그렇게 새롭고 그러게요. 뭐 다가오셨어요? 진실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한마디로 그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당했어. 내가 한번 드레피스면 어떻게 됐을까? 억울해. 이 사람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첩자로 몰렸거든. 독일 첩자로. 프랑스 대위인데 강직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에 불과해요. 그냥 명예가 정의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본인 핸디캡이죠. 우리로 말하면은 조선족이거나 아니면 탈북자, 혹은 전라도 출신이겠죠. 전라도 출신이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 말하면 뭐 태국 사람인데 귀화했거나 엄마가 태국인이거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지만 소수자인 거예요. 그걸 뚫고 프랑스의 정규 군인이 됐고 멀쩡하게 명예와 난 프랑스인이다.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너 첩자다. 사실은 첩자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첩자는 멀쩡한 그 프랑스의 군인인데 얘가 뒤집어 쓰였어. 근데 그게 이제 뒤집어 쓰인 채로 걸린 거야. 근데 자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평생을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드레피스의 미덕이라면 미덕이에요. 아니라고 말한 거야. 근데 그게 전 돌아볼 때 이렇게 한번 이 덫에 걸려들었을 때 과연 내가 아니라는 거를 버틸 수 있을까? 그거 생각을 하니까 막 동일시가 돼가지고 쭉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아니라고 말을 했을 때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자코뱅 얘기했는데 100년 전에 유럽의 그 다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일반 민중들이 왕의 목을 따고 민주혁명을 이뤘잖아. 근데 그 100년이 지났으면 켜켜이 민주혁명을 했으면 사람들이 말이야 진실에 대해서 딱 지킬 줄 알고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가서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의 의견이 갈려. 이게 진실인데 아니라는 게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오히려 대다수 주류는 이 사람을 몰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터져버릴까. 맞아. 그런 과정인데 이제 빛나는 진실이 있다고 믿는 이제 지식인들과 아내와 그의 형과 그리고 또 역시 진실이 있다고 믿는 그 정보부장과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어떤 연대를 통해서 거의 10년에 걸친 투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승리를 했지만 상처만 많이 남고 그냥 가까스로 명예가 회복된 채로 끝나는 그게 오히려 현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현대의 사건과 되게 많이 매우 겹치네요. 가장 겹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는 아는데 91년인가에 강기훈 씨라고 네, 있어요. 저도 오. 떠오르더라고요. 강기훈 씨가 누구냐면 네. 어떤 사람이 투신 이제 자살을 이제 그건 이제 항의 차원에서 그 당시에 계속해서 뛰어내리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측에 항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떨어뜨리도록 사주했고 어떤 사람을 유서까지 대필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의로운 의거로 만들질 않고 이 사회 변혁 세력의 반윤리, 비인간성을 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해요. 조작의 근거는 이 뛰어내린 사람의 유서가 강기훈의 필체와 똑같다라고 말함으로써 강기훈이 죽게 만든 것이다. 근데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지. 네. 결국 진상은 아니었어요. 오. 아닌데 뒤집어 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투옥당합니다. 오. 투옥당하고 끝까지 자기는 부인했지만 근데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 90년대. 근데 이 사건은 그 후에 사회 변혁 세력들이 얼마나 반윤리적인 사람인가를 말하는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근데 이분이 지금도 화가 안 풀렸습니다. 안 풀려갖고 결국은 무죄가 된 것 같은데 간암을 얻어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요. 우리보다 조금 윗세대인데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겠죠. 근데 굉장히 사실은 중증인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소식이 없네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을 보면 분노로 꽉 찬 느낌이 있죠. 아이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못하게 만든 그 검사가 누구냐? 누구예요? 곽상구라고 하는 어머. 최근에 50억 네. 클럽에 구속된 그 인간 있죠. 어머. 그 인간이 일대 검사였어요. 그게 막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올랐냐면 유성 씨 있죠. 간첩단 사건. 아니 그 탈북자인데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유성 씨가 그 몰리죠. 그 북한과 내통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 측과 국정원 측의 어떤 이 여러 가지 모략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받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도 탈북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한국인들한테는 의심받는 존재예요. 그 자체가. 그죠? 맞아요. 탈북자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런 거가 굉장히 비슷해요. 어쨌든 이제 뭐 이 사람 이 드레피스가 몰린 이유는 이 진짜 진범이 다루기 쉬운 존재인 거야. 이 사람이. 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뭔데? 모든 유럽 사람에게 미운 털이 박힌 존재잖아. 미운오리 새끼예요. 원래 500년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얘를 만만하게 다루는 거는 이 진짜 진범들이 볼 때는 아주 쉬운 일이죠. 그래서 얘 거다 해가지고 지가 써놓고 이 진범이 지가 필체로 독일 측과 내통을 한다는 증거 문서가 있었는데 필체가 드레피스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뒤집어 쓰요. 가짜 필적 감정서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사건이 터지자 불과 3-4개월 만에 신속한 군사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질 않아요. 그냥 쓱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 영화 빠삐용 있죠. 네. 빠삐용이라는 영화 알죠? 수용소? 그 중남미에 기아나라고 거기에 있는 악마의 섬이라고 있어요. 영화 빠삐용의 섬이에요. 그 섬은 이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섬이죠. 근데 그 섬에 이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1894년에 3개월에 걸친 비밀 재판을 통해서 걸려가지고 그 기아나의 섬으로 가서 꼼짝없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드레피스랑 아내랑 주고받은 서신에 이 말이 있어요.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명예와 정의와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내 피의 마지막 한 방울 남을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매일 무죄임을 외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내가 답을 합니다. 아내가 의심할 만하잖아. 남편이 혹시 간첩 아니었나?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행복한 생활을 되찾느냐 못 찾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나는 절대로 믿어요.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딱 버틴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뒤집어 씌운 정보부 그 전임자가 빠지고 새로운 정보부장이 와요. 그 사람 이름이 피카르라는 중령인데 이 사람이 우연히 다른 문서를 조사하다가
이 드레피스가 남겼다는 명세서의 필적과 똑같은 필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필적을 찾았더니만 진범이 나온 거야. 그 사람 이름이 에스테라지라는 소령인데 이 천하의 나쁜 놈이죠. 요 놈이 빌런이야. 근데 이 피카르라는 정보부장이 진범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끝나면 되잖아. 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또 조용히 해. 층층 시야가 다 조용히 하라는 거야. 이거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 이거 밝혀지면 독일과 문제가 더 복잡해져. 진짜 이게 나쁘다. 국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렇게- 어차피 갇힌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만만하죠. 뭐. 너무 간 만만한 거예요. 거지. 여론도 없었고 어. 대충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 피카르 중령이 굽히질 않아요. 이게 또 신기한 일이야. 이 사람도 직진형이거든. 나는 진실을 봤다 이거지. 필체가 다른데 우리 진범은 따로 있는데 이러고 이제 버티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형이 또 드레피스의 형이 나타납니다. 형이 이것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뭘 하냐면 일부러 세간의 관심에서 잊혀진 드레피스의 사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드레피스가 그 악마의 섬에서 탈출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만들어요.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 그 나쁜 놈이 나왔단 말이야? 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재판의 절차가 공개되는 거예요. 약간 어그로를 끈 네. 거예요. 이 되게 특이해요. 피카르 증령이나 이 형이나 아내가 버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런데 그때 또 이런 사람이 나오죠. 이 사실은 진범은 에스테라지입니다라고 하는 고발이 나옵니다. 계속 이뤄지니까. 이러자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그래서 에스테라지라는 이 나쁜 놈이 반역죄로 고발을 당하고 이제 그 재판에 올라가는데 선고를 어떻게 내릴게? 어떻게? 무죄. 또? 무죄. 에스테라지 무죄. 이러자 어떡해. 프랑스 여론이 쪼개집니다. 난리가 나 이제부터.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헷갈리잖아 민중들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 술자리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패가 갈려. 드레피스가 옳으냐 그르냐. 그래가지고 열받은 사람들이 결투를 해요. 어머. 무려 그래서 있던 때구나. 1898년에 네. 이 에스테라지가 무죄단 선고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빡 돌아가지고 양쪽으로 패가 갈려서 결투가 30건이 있어. 결투는 실제로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제적으로 난리가 나요. 어떻게 프랑스가 이럴 수 있냐. 진짜. 그래서 뭐 다수의 보수파와 소수의 진보파가 갈라집니다. 이때 아까 말한 에밀 졸라가 튀어나와요. 에밀 졸라가 신문에다가 쓰죠.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공개 서한을 보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이 땅속에 묻히면 조금씩 자라나 엄청난 폭발력을 획득하여 마침내 그것이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나는 나의 불타는 항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보 그룹이나 이 소수 언론사는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할 것 같죠. 감동은 소수였습니다. 다수는 폭동을 일으켜요. 졸라를 에밀 졸라를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프랑스 군대 만세. 왜 이렇게 열을 받았냐면 네. 좀 불과 이 사건이 20년 전에 독일한테 졌어요. 프랑스가. 져가지고 그 유명한 알사스 로렌 지방이 독일로 넘어가. 한참 독일한테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독일 첩자에 대한 이 분노나 유대인에 대한 분노는 가시지 않고 있는 그런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나쁜 놈이 얘를 이제 첩자로 몰아버림으로써 이제 드레피스한테 좋은 감정이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잘못된 애국주의죠. 프랑스를 건드리는 거가 자국의 군대 명예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 드레피스를 살리면 프랑스 군대의 위신이 떨어지잖아. 이게 떨어지면 독일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워지잖아. 맞아. 이렇게 국익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패가 갈리는 거야. 진실이냐 국익이냐. 근데 에밀 졸라라는 그 유명한 그 작가가 마치 유시민 같은 작가죠. 이 작가가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고발한다고. 드레피스가 옳다고. 난 드레피스가 옳다기보다는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고발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거는 정부의 반응인데 피카르 중령을 감금시킵니다. 아까 말한 그 정부의 올고 오던 직진파를 감금시키고 에밀 졸라를 벌금형을 내리고 망명한 에밀 졸라에게 구류 1년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군대와 대학에 숨어있는 드레피스 지지자들의 사람들을 다 해고시켜요. 군인과 교수들을.
미친 거죠 지금. 나라가 미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정도 되면 저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지.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에서 드레피스 지지자들이 참패합니다. 역풍이 분 거예요. 아이고. 이거 너무 우리나라 과거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나쁜 놈이 나타나면 국민들이 다 알아듣고 진실을 딱 보고 나쁜 놈 징계할 것 같잖아. 네.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게 꼭 영화 같아요. 진짜. 계속 반전에 반전을 4번 5번을 반복해요. 근데 그때 드디어 이 에스테라지라는 이 나쁜 놈과 함께했던 전임 정보부장인 앙리라는 두 사람이 어쩌다가 자백을 하네. 왜? 갑자기? 그래요? 전임 정보부장이 자백을 해. 오. 사실은 에스테라지가 한 거다. 자백을 했는데 그리고 자백한 정보부장이 감옥에 가요. 네. 가서 3시간 만에 죽습니다. 뭐야? 자살로 알려져요. 빠방. 근데 알고 보니까 목에 면도날 자국이 2개야. 뭐야? 재밌죠? 아니 이거 꼬꼬무 같아. 꼬꼬무야 그래 꼬꼬무. 아니 뭐야? 질문 좀 해봐요. 와 진짜. 나 아니, 이런 줄 이게- 몰랐어요. 저도 대충 기억이 나고 그냥 억울했던 사람이 겨우겨우 이겨냈다는 걸 기억했는데 중간중간이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 진짜 영화 같아요. 이것 때문에 책이 그 이후에 직후에 드리피스의 책, 에밀 졸라의 책 수많은 책들이 1000권이 나왔대. 1000권. 근데 유시민의 표현은 그래요. 그 1000권보다 이 실제가 더 소설 같다. 오.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재심 끝에 풀려나요. 풀려납니다. 드레피스가요? 드레피스가 네. 1899년에 몇 년이요? 무려 6년이 와. 지났어요. 그 빠삐용의 섬에서. 빠삐용 성이 얼마나 심각한 섬이냐면요. 그 섬 근처가 상어 서식지예요. 그리고 그 섬을 탈출하려고 하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섬에서 그 강에는 피라냐와 악어가 살아. 여기를 나가야 되는 그 심각한 섬에서 무려 이제 4년 3개월 만에 나오게 되는데 피카르 중령도 풀려나요.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풀려나긴 하지만 네.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했는데 무죄가 아니라 10년형 유죄가 떨어집니다. 풀려나긴 했지만 기가 막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풀려났는데 10년형 유죄라는 네네. 것도 뭐야? 그러니까 재심을 했는데 네네. 석방을 시켜줘 그 섬에서 네네. 구류는 그거 풀어주는데 네네네. 형을 언도하는데 아직 유죄라는 거야. 너는 아직 유죄. 아직도 유죄야. 10년형 정상은 나 참작하겠는데 10년형을 때립니다. 자백도 이미 다 했는데 딴 사람이. 근데 자백을 안 한 이 사람이 자백을 안 했죠. 끝까지 나는 무죄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때 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드레피스가 풀려나긴 하는데 드레피스가 풀려나려면요 유죄를 인정해야 돼. 그것도 약간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어머. 끝까지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국면에서는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풀려난 거예요. 약간 이상한 자리지 자리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난리가 나죠. 이게 뭔 일인가. 네. 이제 끝나야 될 일인데 1899년에. 근데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10년형을 내린 다음에 곧바로 특별 사면을 합니다. 뭐야? 특별 사면. 체면 차리기 뭐 한 그렇죠. 그런 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국익파와 진실파를 무승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그 총리가 생각을 한 거래. 큰 그림으로 미리 짜가지고 너 유죄 때릴 거니까 인정을 해. 그 억울하겠지만. 대신- 그리고 나는 모조리 이제 앞으로 그 반대파들 네. 그 앙리 소령이니 뭐 에스테라지니 모조리 다 사면. 왜냐하면 요 사건 1899년 이런 일인데 1900년이 뭐냐면 그 유명한 에펠탑 있잖아요. 파리 만국박람회가 있었어요. 만국박람회. 우리도 말하면 88 올림픽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주목하기 때문에 풀긴 풀어야 돼. 그리고 모두를 똔똔으로 만들어야 여론이 잠재워지니까 6년에 걸친 이 싸움이 국민들도 지친 거예요. 와 찝찝하게 끝나네요. 찝찝하죠. 네. 어쨌든 특별 사면을 통해서 문제가 결국은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1906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무죄 선고가 드디어 나죠. 그래서 그때까지 만신창이가 된 드레피스가 육군 소령으로 복귀하게 돼요. 오. 6년에. 그러자 이제 그때 드레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군 만세, 진실 만세. 근데 시민들이 또 뭐라 그러냐? 공화국 만세, 정의 만세. 20만 명이 환호했대. 20만 명. 복귀식에서. 이런 일입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 나쁜 놈, 그 에스테라지라는 놈은 영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가짜 백작 행세를 하며 살다가 어머. 잘 살다가 1923년에 죽어요. 어머.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을 옹호했던 에밀 졸라는 1902년에 질식사합니다. 암살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줬던 에밀 졸라의 기고문을 만들어줬던 클레망소라는 사람은 총리가 되고 이 사람을 도운 정보부장, 후임 정보부장 피카르 직진,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프랑스는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하게 된 거죠. 어떠세요? 이 정도면은 뭔가 이게 난 숙연해지고 이 책이 옛날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게 환기가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반성도 하게 돼요. 그냥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국민이었으면은 나도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전 들더라고요. 그럼 짜증나는 유대인이 했다는데 막 넘어가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걸 넘어가는 게 국익에 좋아. 이게 맞잖아요. 맞아. 그래서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예쁘게 내가 진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지만 박수는 소수가 치는 거고 다수는 우리 먹고 살아야 돼. 응? 전체 환경을 봐. 이게 기본 압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 지키기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옛날 생각납니까? 드레피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구나. 뭐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이런 역사가 오래됐다는 나라들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너무 자학할 필요도 없고 한심한 국민이라고 말하지 말하죠. 말고. 왜냐하면 뭐 그런 나라도 저 자유와 인권의 그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도 그랬다니까. 사실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좀 비슷하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좀 들고요. 결국은 그 한 문명이나 한 사회가 좀 성숙하거나 뭔가 상식으로 돌아가려면 그때까지 거쳐야 될 태풍 몇 개, 가뭄 몇 개 이런 것처럼 켜켜이 쌓여야 되는 걸 뛰어넘지는 못하나 봐요. 역사에 뭐 점프가 없다 그러던데 다 겪은 거야 프랑스가. 하여튼 그랬어요. 거꾸로 있는 세계사. 그래서 이 책 여러분 저기 추천하고 싶어요. 서점에 가서 재밌을 것 같아요. 거꾸로 있는 세계사 그냥 거꾸사라고 기억하시고 네.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거꾸로 있는 세계사 복화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